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 그들이 있습니다. 들깨, 장이와 단입니다. 이곳은 들깨가 지배하는 영역이죠. 갈대숲 깊이 들어가는 장이와 단이. 이때 녀석들이 뭔가를 포착했습니다. 고란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쫓고 쫓기는 추격이 시작됩니다. 새만금 들판의 맹수는 들깨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들깨들이 갈수록 사납고 무서워진다고. 하지만 장이와 단이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호주에는 딩고라고 하는 들깨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몇몇 나라에는 야생 들깨가 존재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후기부터 들깨가 사라졌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사는 21세기 우리나라 곳곳에 들깨라 불리는 개들이 있습니다. 이 고라니를 들깨들이 잡아먹었는데요. 과연 이 녀석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무허가 주거 지역이었던 인천 효성동 100번지 일대. 2008년부터 시작된 재개발로 사람들은 대부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한때 사랑받았던 반려견들입니다. 주인과 마지막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리지만 오늘도 주인은 소식이 없습니다. 흑구가 신이 났습니다. 네, 너도 이뻐해달라고? 네. 이뻐해달라고 너도? 응. 얘 이렇게 만져도 안 물어요. 그럼. 사람을 좋아해서. 여기가 주인이요. 암 걸려서 죽었어요. 얼마 안 됐어. 11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11월 달. 가끔씩 찾아주는 아주머니가 있어 간신히 하루를 버팁니다. 얘는 12년 됐어요. 같은 목줄에 매여 있지만 서로의 처지는 이렇게 다른 걸까요? 많은 사람이 마당이 없는 아파트로 이주하면서 재개발 지역의 유기견 숫자는 늘어나는데요. 개가 여기 2마리 있었는데 전번 주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개가 지금 없어져 있습니다. 여기 문도 터져 있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거. 철망을 뚫고 탈출한 개들. 어디로 간 걸까요? 여기도 개가 많네요. 예. 여기 3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주인에게 버려진 뒤 남겨진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를 탈출하는 유기견 수는 많아집니다. 그나마 작은 개들은 집 주변을 맴돌지만 몸집이 큰 개들은 마치 늑대처럼 무리지어 낮보다는 주로 밤에 활동합니다. 그 모습 자체가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비치는데요. 밖에 풀려 있는 개들은 상당히 위험해가지고 저희가 그 순차 같은 거 돌 때 차에서 안 내리고 그냥 돌고 있습니다, 밤에. 사람에 의해 버려져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떠도는 유기견들은 포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개는 50만 원, 작거나 어린 강아지는 10에서 15만 원의 말이죠. 주인이 버리거나 잃어버리면 유기견이 됩니다. 이곳 개들 중 70% 이상이 주인에게 버림받은 신세인데요. 이곳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주인이 안 나타날 경우에는 일단 일반 시민분들한테 입양을 보내고 있고요. 만약에 입양을 못 가게 되면은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10일에서 12일 정도는 너무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데리고 있어 보려고 하고요. 소형견들에게는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이 쉽지는 않습니다. 두 마리 입양을 해갔는데 애들이 강아지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 더 데려가려고 왔는데 모르겠어요. 작은 게 없어가지고 지금 보는 거예요. 아파트니까 큰 개는 못 키우잖아요. 악견사 같은 경우는 소형견이랑 중형견 정도 보호가 되고 있고요. 뒷견사는 대형견들이 보호 중이에요. 소형견 같은 경우는 5마리가 있다고 하면은 거의 4마리가 거의 가는데 대형견 같은 경우는 5마리 같은 경우 1마리 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많은 개체 수가 많아지면은 케이지 장소도 너무 모자라고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안락사가 되기도 해요. 지난 2020년 안산시에서 구조된 유기견 수는 792마리. 이 중 213마리가 입양되었습니다. 대부분 소형견이었죠. 그리고 210마리는 안락사되었는데요. 대부분 대형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포획 10일째, 이 개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마을 어귀에서 밤을 지낸 들개 다니. 장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인에게 버려진 뒤 이 둘은 이런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절박한 건 먹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떠나고 노인만 남은 이 마을이다 보니 먹이를 구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허기를 채우기 위해 이곳저곳을 뒤져보지만 마땅한 먹이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 눈을 피해 마을로 들어가자 빨간 목줄을 한 방울이가 반깁니다. 꽤 오래된 친구 같죠? 빨간 목줄 방울이도 같은 무리인가 본데요. 우리 거죠. 그거 떠들이란 게.
마을 사람들에게 장이와 다니는 떠돌이개로 불립니다. 아, 또들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한 5마리지요. 어떻게 돼요? 노란 거 하나 있고, 까만 거 하나 있고, 올롭게 호래기가 생긴 거 하나 있고, 저거. 쟤네 2마리도 그 물이에요? 그거 같이 크룹이요. 그룹이야? 크룹들이요. 근데 지금은 쟤네 2마리만 나타났네요? 또 어디로 가서 새끼 뱉는가, 새끼 나러 갔는가. 방울 갖다 땄네요. 가자. 방울이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주인 할머니가 주는 밥으로 배를 채우겠죠. 그러나 장이와 다니는 사정이 다릅니다. 스스로 먹이를 구해야 하죠. 이런 장이와 다니의 모습이 사람들 눈에는 그저 떠돌이처럼 보이겠지만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다니와 장이가 단짝으로 다닌 건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슷한 시기에 버려진 두 녀석은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만났던 거죠. 그 후 함께 먹이를 찾아 다녔습니다. 사냥도 함께 하고요. 마을에서 쫓겨난 장이와 다니는 결국 들판에서 먹이를 찾습니다. 다니가 갈대숲에서 뭔가를 몰기 시작합니다. 고란인데요. 오늘 첫 사냥입니다. 이걸 놓치게 된다면 언제 허기를 채울지 모르는 일이기에 필사적으로 내달립니다. 그러나 고라니는 쉬운 사냥감이 아닙니다. 십여 분을 맹렬히 뛴 장이와 다니. 솟구친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물에 들어가는 이유죠. 장이와 다니는 다른 들개들의 무리 사냥을 보면서 의기투합하기로 했습니다. 뛰다가 물을 만나면 몸을 식히고, 그래서 조금 더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기 위한 절박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결국 사냥에 실패하면 농가에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가축을 사냥하는 건 쉬운 일이죠. 이렇게만 있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저 바깥에 이렇게 이거 밀고 이걸 들어왔어 일로 3마리가 일로 더 들어왔어요. 아침에 한 9시쯤 와가지고 여기 닭 모여주려고 오니까 여기가 난리가 나갖고 있어요. 다 닭이 막 죽어가지고 여기저기 늘어져 있고. 그 후 놀란 가축들은 곳곳에 숨어 밖으로 나오질 않는데요. 여기 이쪽에 앞다리가 이거 하나 있는데 이쪽 왼쪽 다리가 없어. 들깨의 습격은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농장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주변에서 들깨에 대한 얘기는 들었지만 노원익 씨는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되게 참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근데 집에서 이게 개를 기르면 좀 책임감 있게 자기네들이 끝까지 좀 잘 보호를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자기네들이 그 주인 입장에서 해야지 그걸 어떻게 그냥
내놓든가 일종의 버리니까 걔네들도 살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거는 뭐 자연의 그 뭐 개가 잘못됐다기보다도 그 아마 그 관리하는 그 개 주인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 의식이.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장이와 단이 오늘은 마을이 아닌 들에서 아침을 맞습니다. 장이와 단이는 매일 사냥을 하면서 터득한 사냥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냥할 때 각자의 역할을 정한 듯 보입니다. 장이는 밖에서 길목을 지키고 단이는 안쪽에서 몰이를 합니다. 이렇게 포식자의 사냥법을 본능적으로 익혀갑니다. 하지만 야생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건 없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사냥. 이번에도 각자의 역할을 나눠 사냥을 준비합니다. 이번에도 바깥쪽에서 지키는 장이. 단이가 몰이를 준비합니다. 오래간만에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먹이를 독차지해버리는 단이. 개들의 경우 2마리가 함께해도 서열이 있습니다. 우두머리가 저 먹이를 차지하는 거죠. 그들만의 본능입니다. 어느새 노련한 사냥꾼이 된 장이와 단이. 그렇게 장이와 단이는 하루가 다르게 늑대의 본성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